생각보다 좀 놀랬습니다. 오늘은 대한융합학회에서 리포사를 사용하고 있는 연구자문 의료기관을 방문하러 왔어요. 우와, 리포사다.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한현 원장, 김재중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은 리포사를 왜 사용하고 계시나요?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감량할 수도 있고 지방분해 여러 과정 중에서 어떤 과정에서 주로 타켓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어서 이거 괜찮은데? 하고서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기간보다 좀 빠른 속도로 지방분해 효과 있고 그다음에 전체 체지방 감량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쓰면은 효과가 진짜 극대화될까라는 생각도 해봤고 그다음에 이게 다 비용으로 이제 치환되는 것이니까 이 비용을 최대한 경제적으로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이제 하게 됐는데 이 비용 대비 효과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용하게 됐습니다. 리포사 살 잘 빠지나요? 그 봉침, 네. 약침, 그다음에 뭐 관절 약침을 썼었을 때 환자분들의 작용, 아파요. 네. 그거부터 해서 실제로 통증이 줄어드는 거, 우리가 목표했던 효과를 이제 끌어낼 때까지 시간, 네. 그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좀 피드백이 빨랐습니다. 다른 약침에 비해서 피드백이 빨랐다는 말이신가요? 한 중반 되기 전에 반응이 나타나셨던 분들도 계시고, 네. 그다음에 한 2개월, 3개월 지나서는 목표치를 조금 넘어서시는 분도 생기셨어요. 그래서 도수가 많지는 않으니까 환자분들이 이제 처음에 많지는 않으셨으니까 이게 평균 내기는 어려웠지만 네. 느낌상 빠르네 그런 느낌을 받았죠. 리포사로 체중 감소 효과를 보셨나요? 사이즈 감소 효과를 보셨나요? 그 부분으로 이제 접근을 했죠. 네.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부분적으로 나는 여기가 안 예뻐라고 해서 이제 빼려고 했었던 분들도 계셨고 나는 어쨌든 체중을 줄여야 돼서 체지방을 감량을 해야 됩니다라고 했던 그 분들 우연히 이렇게 두 개 카테고리로 나눴습니다. 근데 확실히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면서 하셨던 분들은 체중 감량 효과도 있고 원하는 패턴으로 이제 수축 그다음에 그 유지. 네. 근데 이제 운동을 하신 분들은 그 형태를 굉장히 잘 잡아가셨고 운동을 안 하셨던 분들 신진대사만 촉진해서 일단 체중 감량 체지방 감량이 목적으로 두셨던 분들은 체지방 감량도 빠르게 되셨지만 이제 약간 루스한 형태를 유지하고 계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정확하진 않지만 통계가 네. 반 이상은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리포사로 효과를 못 본 경우도 있었나요? 아주 열심히 이제 주기도 일주일에 2번 또는 3번 정도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시작을 해왔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변동수가 굉장히 이렇게 뚝 떨어지다가 유지되는 경우가 오래 가는 겁니다. 네. 우리 목표한 대로 뚝 떨어지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때 네. 그때 새로운 약침이 나왔습니다. 비만 약침 중에서 리포사 중에서 옛날에 만들었던 이제 제품은 S라고 얘기했었고 네. 최근에 나온 제품은 T라고 얘기해서 그 지방 세포의 특성을 이제 다른 그 루트로 이제 체지방이 분해된다는 그런 연구를 바탕으로 나왔던 약침이 나왔습니다. 이 네. 갑자기 툭 떨어졌습니다. 이게 어떤 시스템에서 어떻게 작용하는 그 정확한 포인트를 잡아주는 효과였구나. 네. 그냥 저기 다이어트 약물을 다 때리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체험하게 됐습니다. 리포사 효과를 어느 정도 본다고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한 달 치료합시다, 2달 치료합시다, 석 달 치료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목표 체중을 정해서 이렇게 합시다. 시기는 이렇게 해주시고 운동은 이렇게 해서 시도해 봅시다. 이렇게 계획을 짜서 이제 인바디 점검해서 괜찮으시면은 네, 2달째 들어가기가 쉽고 그다음에 그게 안 됐을 때는 이제 설득의 과정과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한 달 뒤에서 안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를 하죠.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럼, 요새는 운동하기 너무 편해져서 운동으로 전환했습니다. 라는 분도 있고, 조금, 충분치 않은 것 같아서 뭔가 보조를 하기 위해서 다른 거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시면은 목표한 거를 넘어서시는 경우가 제일 많았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중도 포기를 하시는 경우, 뭐 비용상 아니면 일정상 아니면 자기 어떤 개인적인 사정상 안 되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랬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대충 유의한 효과율이라고 하면은 한 70에서 80% 정도는 아. 유의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목표량을 이제 충족시켰느냐라는 세부적인 목표 이제 충족도를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섬세한 얘기죠. 한 반 이상은 넘어서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하고는 이게 충분히 시간이 또 이제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은 어떤 고비를 넘겨서 조금 더 변동수를 줘서 하셨을 때는 훨씬 우리 목표량을 빠르게 목표치를 달성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약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나요? 아님 리포사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나요? 아주 환자분들이 요새는 네. 자기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설명하고, 이제 비용 설명하고, 이제 목표 시간, 그다음 체중 설명하고, 이렇게 합시다라고 얘기하면은, 선생님, 저는 이제 사실은 이 다른 부분은 다 괜찮은데, 이 부분만 좀 집중해서 뺄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저는 좋습니다. 그걸 해봅시다라고 바로 바꾸죠.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경제적인 부담도 줄어들고 네. 임팩트 있게 저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뭐 부위별로 나눠서 제일 안 빠지시는 겨드랑이와 팔뚝, 그다음에 복부하고 가슴 만나는 밑에, 그다음에 골반하고 엉덩이 끼는 네. 허벅지 뒤쪽 안쪽 라인, 대부분 그런 거 싫어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집중해서 부위별로 이제 하시면은 네. 리포사하고 이제 그 일단 부분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고주파나, 호주 받침이요. 그다음에 또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팩, 마사지 팩, 그런 패키지를 해가지고 네. 진행을 하죠. 운동을 꼭 해야 하나요? 원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면은 네. 어떤 운동을 하시냐, 어떤 루트로 힘이 걸리느냐 이렇게 보고 어느 쪽으로 빠지겠구나 하고 유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운동 잘 안 하시는 분들은 어쨌거나 흔들어주고, 그다음에 털어내고, 배출시키고 유도를 해야 되니까 하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림프 마사지 방법도 알려드리고, 네.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만족하고 기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죠. 일방적인 치료 행위는 요새는 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맞아야 하나요? 우리 단기간에 빨리 뺍시다라고 네. 니드가 있는 분들은 일주일에 3번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보통은 2번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저는 건강한 감량을 위해서는 이제 월 한 5% 정도의 체지방 감량. 근데 그 체지방 감량이 놀랬던 거는 수분이 빠지는 게 아니라 지방분이 빠져서 저는 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리포서에서 되게 놀랬던 점은 체중 변화가 감량이 되는데 수분 감량, 근육량 감량이 아니라 그 지방분 감량이 돼서 그게 좀 놀랐고, 그게 데이터로 나오니까 그걸 또 설명해 드릴 수 있고 잘하시는 겁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만약 운동만 하셨던 분들이면 운동 강도 조절이랑 이제 피로가 누적되지 않는 정도 이런 것들을 컨트롤 해줄 수 있게 조언을 해드리고, 만약 신진대사를 같이 우리 한약 처방을 해서 맞춤 처방을 해서 신진대사를 조절하셨던 분들은 이런 걸 도와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수면 상태를 이제 조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체력이 보충되셨으니까 기저귀 한번 펴시죠. 이렇게 얘기를 드리죠. 가격을 여쭤봐도 될까요? 해당 네. 패키지로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좀 가격이 지역마다 또는 이제 원장님의 그 경력, 노하우 그런 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데이터상으로는 이제 제가 이제 일주일에 2번 한 경우, 3번 한 경우, 그거를 뭐 비교를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얘기하면은, 글쎄요, 2번 하는 것보다 3번 하는 게 조금 나아요. 근데 주사가 아프죠. 네. 매일 와서 맞는 거가 네. 마음을 먹고 오셔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것까지 생각해서 한 2번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늦게 돼도 네. 건강하게 다이어트 합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거든요. 근데 뭐 많이 하시면은 빠르신 것 같아요. 임신 중이거나 심혈관 질환, 당뇨 환자가 리포사를 맞아도 되나요?
대부분 임신 중에는 안 하죠. 네. 근데 임신 후에 또 수유 중에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수유가 끝나시고 하시려고 했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말렸는데, 왜냐하면 신진대사가 너무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그 멘탈이 힘든 상태셔서, 저는 멘탈이 불안정하실 때는 되도록 멘탈부터 잡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긍정적 사고가 돼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주변이랑 소통이 되신 다음에 하시는 게 네. 효과가 좋습니다. 이렇게 유도를 하죠. 그리고 이제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저는 약물 처치를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우리 흔히 이제 비만 치료에 쓰는 약제들이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약들을 쓰기 때문에 혈압, 심장 박동수 그런 것들이 증가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걸 피해서 개별 처방을 하거나 아니면은 거기 맞춤 처방, 개인의 맞춤 처방을 하고, 당뇨 있다고 하신 분들은 대부분 스스로가 조심해요. 그러니까 만약 측정 처음에 얘기한 한 달이나 두 달 집중 치료해 보시고 뭐 체지방 양이라든지 두께라든지 그런 거지 수치적으로 변화가 없으면은 다른 방법을 씁시다라고 이제 처음에 얘기를 하죠. 네, 리포사 사용은 그 극소 비만 부위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운동에 효과가 있는, 운동을 잘 하셨던, 근육이 탄탄한 분들, 신진대사가 좋았던 분들, 그런 분들은 리포사 이제 처방만으로도 되게 많은 목표를 다룰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당연히 문제는 이제 이 신진대사라는 것이 이제 한의사 선생님의 관점에 의해서 평가가 되는 거고, 내가 좋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다른 이제 부수적인 작용들, 알러지 요인이라든지 또는 심리적 요인들, 피로 요인들, 그다음에 그 생활 환경들의 요인들이 체킹이 되고선 리포사를 시술받는 게 당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한의원에 사용되게끔 맞춰진 약침이기 때문에 한의사 선생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들, 그래서 출혈이라든지 아니면 알러지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설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게끔 다방면으로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